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뵐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시 교회에서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의 친구 또 파란 눈의 한국인이라고 말해지는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909년 위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의사는 헐버트를 아느냐, 헐버트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일본인 재판관에게 나는 만난 적은 없지만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아니되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비전을 품고 살았기에 비문의 비전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또 그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으면 한국의 친구라고 했을까요?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안중근 의사는 그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1886년 9월 우리나라 최초 공립학교인 유경공원이 개교되었습니다. 유경공원이라는 뜻은 젊은 영재를 기르는 공립학교라는 뜻입니다. 근대 학교 설립을 주장했던 이들은 미국을 다녀온 보빙사 일원이었던 홍영식, 민영익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미국에 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죠. 이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 재학생이었던 헐버트, 길모, 벙크 이 세 사람이 조선으로 왔습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그런 나라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국에서 조선으로 갈 교사를 모집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던 거지요. 미지의 땅 조선에 온 이들은 유경공원 교사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조선으로 왔을 때 헐버트는 23살이었죠. 의욕적으로 시작되었던 유경공원은 조선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8년 만에 폐교되었습니다. 헐버트는 유경공원이 폐교가 되자 미국 장로교 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전임해서 조선에 남았습니다. 그는 한국 YMCA 창설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YMCA 창설 당시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YMCA를 통해서 한국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기독교 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데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한민족은 보통 사람도 일주일이면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문자인 한글을 발명했다. 한글은 글자마다 하나의 소리만 있는 우수한 글자다. 또 왕은 역사 기록청을 만들어 국사를 편견 없이 적도록 하고 또 이것을 정리해 책을 만들어서 각기 다른 장소에 보관하도록 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한국의 노래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또 합니다. 문경세제에 가면 아리랑과 관련된 비가 있고 그곳에 헐버트 박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YMCA가 창설된 2년 뒤에 일본은 한국을 강압해서 을사늑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1905년 11월 18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일본군이 총과 대포로 위협하는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에 의해서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가 버립니다. 1905년 11월 18일 이때가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강제로 체결되었고 우리가 이제 저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굴레 늑자를 써서 늑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11월 18일이면 겨울로 접어드는 때죠. 우리가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갔다는 것은 곧 나라의 주권 전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죠.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을 마음대로 점령하고
또 강압적으로 외교권을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고종 황제는 헐버트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요. 고종의 친서를 갖고 미국으로 간 헐버트는 이 모든 것이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의 묵인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헐버트는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었죠. 헐버트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울산득약이 이미 체결되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화가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헐버트는 미국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고종에게 직접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고종은 한국 대표를 파송해서 일본의 불법적 만행을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이때 도끼상 소문을 지은 적이 있었던 이준과 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상설, 또 러시아에서 외교관으로 있던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게 됩니다. 고종의 특사 위임장은 박상궁을 통해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에게 전달되었죠. 전덕기 목사는 이준에게 이 위임장을 전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1907년 4월 20일 이준은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1907년 6월 말이 되어서야 헤이그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기까지 2달이 걸렸던 것이죠. 이 세 사람은 미리 와 있던 헐버트와 만나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미국, 영국의 집요한 방해로 그들은 회의석상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울분을 참지 못한 이준이 돌연 사망하게 되어서 헤이그 시내 공동묘지에 묻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 젊은이의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이 왜 이 먼 곳까지 와야 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헐버트는 이상설, 이위종 등과 함께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을 돌면서 일본의 불법 침략을 규탄하는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외교는 속임수가 전부다라고 외치며 울산득약의 부당함을 알렸던 것이죠. 헐버트는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선교사로서 자신이 할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헐버트의 행동에 미국 정부는 압력을 가해서 선교사 명부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독립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인 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이듬해 1949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은 헐버트 박사를 초청하게 됩니다. 42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것이었죠. 그때 그의 나이는 87세였습니다. 긴 여행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해방된 한국이 보고 싶어서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여독으로 병을 얻어서 8월 5일에 소천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 민족과 함께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